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러닝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리는 방법도 몰라서 500m 뛰고 지쳐 쓰러진 그 올챙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프 마라톤을 1시간 40분 정도에 달리는 지금까지 겪어온 다양한 시행착오, 노하우들을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간과했었던 점들이라든지 몰랐었지만 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달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닝은 기본적으로 하체에 피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달리게 되면 발에 순간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모여 발이 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던 치수보다 약간 큰 사이즈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달리고 난 후 물집이나 상처가 생긴다면 딱 맞거나 원래 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신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달릴 때는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끈을 헐렁이지 않게 묶어 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천천히 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달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급작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에 젖산이 쌓입니다. 젖산은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피로 물질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준비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젖산 회복률이 차이를 보입니다. 또 젖산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 본인이 제로백이 되는 스포츠카 같은 몸이 아니라면 시작할 때는 천천히 뛰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달리기 거리를 늘릴 때는 일주일에 10%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의 기본 법칙 중에 10%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매주 운동량이나 운동 거리를 10% 이상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주에 10km를 달렸다고 하면 두 번째 주에는 11km, 세 번째 주에는 최대 12km를 달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법칙을 몰라서 16km 달리다가 바로 하프 마라톤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2주 동안은 근육통으로 고생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도 헬스처럼 무조건 점진적 과부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러닝을 할 때는 잘 마르는 소재의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땀복이라고 해서 땀을 오히려 시원하게 빼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고 뛰시면 퍼집니다. 자동차도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뿌리듯이 달리기를 할 때는 반드시 몸이 시원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28도가 넘어가면 뛰지 않는 것이 컨디션에 좋고 굳이 뛴다면 그늘이 많은 곳에서 뛰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겹 입고 더워지면 하나씩 벗어야 하고요. 마라톤 대회만 봐도 많은 선수들이 옷을 두껍게 입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달릴 때는 음음파파 2대2 호흡법을 해야 합니다. 달리기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흡이 흐트러진 상태로는 절대 오래 뛸 수 없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바람직한 호흡법은 2대2 호흡법입니다. 두 번 숨을 내쉬고 두 번 숨을 들이쉬는 방법인데요. 달리면서 2대2 호흡법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무리하지 말고 1대1 호흡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달리기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호흡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면서 숨이 찰 때는 의식적으로 크게 마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달리시면 숨이 좀 덜 찹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달리기가 아예 처음이라면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달리기와 걷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너스 월드에 따르면 달리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런워크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분간 걷고 2분간 달리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 후 달리기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면 3분을 뛰고 1분을 걷는 식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압도적인 힘듦 때문에 쉽게 포기하시지만 처음부터 잘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러너들을 위한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러닝 관련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즉각적인 음성 피드백을 달리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러닝 데이터 파악이 가능합니다. 트레드밀이 아닌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멀리 뛰었는지, 많이 뛰었는지, 빠르게 뛰었는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달리기 어플을 이용하면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러닝에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키런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스타 감성 사진도 남길 수 있어서 좋고 또 추억으로 개인 소장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뛰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물, 탄수화물, 단백질을 보충해야 됩니다. 운동은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유발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보충하면 분해된 단백질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증가되고 탄수화물 또한 운동 직후 섭취하면 근육의 글리코겐이 더 빨리 합성됩니다. 이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은 신체가 운동을 할 때 쓰는 필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하고 바로 즉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 2시간 이후에는 글리코겐의 재합성 속도가 50% 이상 낮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우리의 몸이 회복에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달린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달리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린 후 즉각적으로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뛰고 난 뒤에 영양 보충도 중요하지만 뛰기 전에 영양 보충도 중요합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 선수들은 경기 전날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데 앞서 말한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축적시켜 놓기 위해서입니다. 글리코겐은 운동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달리는 당일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속이 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뛰기 전날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만약 축적된 글리코겐이 없다면 지방이 대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목적이 기록인지 다이어트인지에 따라서 탄수화물 양을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입니다. 뛰고 난 뒤에 마사지 볼이나 폼 롤러를 이용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 선수들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운동 후에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죠. 운동 뒤에 마사지를 해야 근육의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나 그 밖의 체내 노폐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사지 볼은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폼롤러도 구매 가능하지만 비추합니다. 11번째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때는 처지는 음악보다는 빠른 비트의 음악을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달리면서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을 번갈아 가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실험에 따르면 발라드 노래를 들으면서 달렸을 때와 빠른 비트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달렸을 때 킬로미터당 2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번째입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발 앞을 보면서 짧은 보폭으로 뛰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기 걸음마처럼 뛰어도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언덕을 달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최대한 달릴 수 있는 전력의 7-80%의 힘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이 초점입니다. 힘을 너무 많이 쓴다면 고강도 운동이 되어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이지런으로 쉬어주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3번째입니다. 달리기 코스를 계획할 때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간과하는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 곳곳에서 러닝 크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의 러닝은 꽤나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코스를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위험 요소와 안정성을 평가하셔서 달리셔야 됩니다.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입니다. 달리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달리기는 즐거우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외적인 보상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달리기가 지루할 때쯤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고 기록 달성을 목표로 유지를 한다면 달리기에 적당한 텐션이 유지됩니다. 또한 쌓여가는 메달과 기념품들을 보면 성취감이 들면서 달리기가 즐거워집니다. 15번째입니다.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 달리기, 인터벌 달리기, LSD를 골고루 연습해야 됩니다. 기록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늘리는 것과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부터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km 1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면 첫 번째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0km를 뛰는 것을 연습하고 다음으로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만 거리를 늘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최대 10%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6번째입니다. 하프 마라톤을 할 때 달리면서 무언가 마시거나 먹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하프 마라톤이나 풀마라톤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뛰면서도 배고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배가 완전히 차있지 않은 반공복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프게 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달리기를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바나나나 젤리, 에너지바 등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보충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출발 전 신발끈을 확실하게 매야 됩니다. 막상 달리기 하면 가장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신발끈이 달리다가 잘 풀립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달리기 페이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달리기를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상이 찾아갑니다. 달리기 부상은 보통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못하거나 신체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을 치료하는 것은 통증이나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부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뛸 때마다 왼쪽 햄스트링이 아팠었는데 이것이 척추의 불균형
불균형 때문이란 것을 알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력 운동을 하고 왼쪽에 1cm 정도의 깔창을 넣고 뛰었더니 더 이상 달리면서 왼쪽 햄스트링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19번째입니다. 달리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라이스를 기억하세요. 라이스는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입니다. 일단 부상이 발생하면 다친 그 부위가 최대한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로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감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부상 부위를 압박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 통증과 부종의 발생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서 붓기를 최대한 빼주어야 합니다. 20번째입니다. 달리기가 끝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있기보다는 천천히 걸어다녀야 합니다. 꼬린 지점에서 앉는다던가 혈성 눕게 되면 피로물질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쌓입니다. 또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늘려주는 것인데 달리고 난 후에는 근육들의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운동 후 과도한 스트레칭은 이 미세 손상을 더 찢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들의 회복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하듯이 걸어주면서 몸을 쿨다운해야 됩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